일본 부갈버스 츠루기 및 다테야마 다케의 환종주 등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부갈버스는 중부 서쪽에 있는 히다 산맥을 말하는데 도야마현과 나가노현에 걸쳐 있으며 3000m급 봉우리가 연봉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의 지붕이라고도 합니다. 다테야마 다케는 부갈버스의 중앙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하리노키산 연봉과 함께 구로베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츠루기 및 다테야마 다케 환종주 등반은 무로도 고운에서 시작하는데 다테야마 역에서 출발하여 무로도 고운에 도착하거나 반대편 오기사와 역에서 출발하여 무로도 고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등반 1일차는 무로도 고운에서 출발하여 이치노고시를 거쳐 최고봉인 오난지 야마봉과 배산을 거쳐 켄잔소 산장에서 숙박하고 2일차는 츠루기 다케를 등반한 후 츠루기 고젠 산장으로 돌아와 라이초 산장에서 숙박합니다. 3일차는 다이니치 다케 연봉을 등반한 후 다이니치 평원을 거쳐 쇼모 폭포로 하산합니다. 등반을 위해 나고야 중부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약 4시간 정도 부갈버스로 이동하여 다테야마 국제호텔에서 등반을 준비합니다. 등반 1일차는 해발 476m 다테야마 역에서 8시에 케이블카를 타고 약 9분 정도 이동하여 종점에 도착하자마자 알펜루터 전용 버스로 갈아타고 무로도 고운으로 출발하는데 주변에는 울창한 원시림이 무성하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원시림을 감상하면서 약 15분 정도 이동하니 일본 최고 폭포인 쇼모 폭포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잠시 감상하며 우리나라 토항성 폭포를 연상해 봅니다. 계속 원시림 사이로 이동하다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나무 높이가 낮아지더니 고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현재 화면은 무로도 고원의 전경인데 해발 2400여 미터에 초원이 매우 넓게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고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분지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원 너머 멀리 츠루기 다케가 검은색 암벽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면에는 다테야마 삼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로도 정류장 직전 구간은 설벽으로 매우 유명한데 겨울철 내내 설국으로 있다가 제설 작업이 끝난 4, 5월에는 화면처럼 10m 높이의 설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버스로 약 50분 정도 이동하면 정류장에 도착하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무로도 고원의 전경이 펼쳐지면서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됩니다. 다테야마 표지석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계단을 올라서면 넓은 무로도 고원이 펼쳐져 있고 오늘 올라가야 할 고산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고원 지역 내의 트레킹 코스는 모두 돌길로 포장되어 있으며 다이니치 다케, 살짝 얼굴을 내민 츠루기 다케, 뱃산,
마사고다케, 다테야마 삼산과 그리고 조도산 등 3일 동안 등반해야 할 주요 산들이 한눈에 조망됩니다. 오늘 오전 등반의 목표인 해발 3015m 다테야마 삼산에 오르기 위해 이치노고시 산장을 향해 고온의 돌포장길을 통과합니다. 돌포장길을 따라 약 8분 정도 이동하니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이 고온의 중앙임을 직감할 수 있네요. 왼쪽은 다이니치 다케가 조망되고 정면은 츠루키 다케가 보이며 우측은 이치노고시 산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온 중앙 사거리에서 주변 전경을 조망하고 산행지역을 익히는데 가을철이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오늘 오전 등반 목표인 다테야마 산을 오르기 위해 고온을 이동하는 중 무로도 산장 옆을 지나는데 이 산장은 오기사와 역에서 무로도 고온에 이르는 지하 터널 위에 구축된 산장입니다. 오기사와 역에서 무로도 고온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4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먼저 전기버스로 15분 정도 이동하여 구로베댐을 관망한 후 케이블카, 로프웨이, 전기버스로 고온에 도착합니다. 빨갛게 익은 마가목역 비탈길을 올라가면 돌로 만든 신사가 나오고 왼쪽 경사가 급한 길을 올라가면 이치노고시 산장에 도착합니다. 산장을 뒤로 하고 오야마봉으로 올라가는데 마치 바위를 부수어 길로 만들어 놓은 듯한 터프한 길을 따라 고도를 높여갑니다. 돌무덤이 있는 오야마봉 어깨에 올라서면 해발 2831m 조도산이 같은 높이에서 조망되고 멀리 하리노키산 연봉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테야마산은 해발 3015m로서 빙하가 있는 산인데 정상에는 오야마봉, 오난지 야마봉, 우지노 오리다테봉의 세 봉우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보이는 곳을 올라가니 오야마봉 정상 해발 2999m에는 신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산객 중 1100명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테야마산은 후지산, 하쿠산과 함께 일본 3대 영산에 속하는데 이는 일본을 만든 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발판 삼아 딛고 섰다고 하여 다테야마 즉 입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테야마는 신이 있는 산, 신의 산으로 오랜 기간 숭배되어 왔으며 이런 이야기가 신앙처럼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참배하고 있습니다. 신사 입구에서 왼쪽으로 진입하자마자 무로도 고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점이 나오는데 마구리가 연못과 시어고의 계곡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야마봉을 뒤로 하고 바위 사이의 완만한 길을 따라 다테야마산의 최고봉인 오난지 야마봉으로 이동하여 해발 3015m
정상 표지석에서 인증샷을 남기는데 몇몇 산우님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바로 일본 최대 수력발전소인 구로베 댐이네요. 구로베 댐은 다테야마산과 하리누키산 연봉 사이를 흐르는 구로베강 상류 해발 1479m에 건설된 일본 최대의 댐이며 매년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수하는데 방수 기간 중에는 초당 10톤 이상의 수량을 품어내는 박력 넘치는 방수 장면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구로베 댐의 짙은 비치색과 다테야마 산기슭 백색의 만년설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고산의 신비감을 더해주네요. 다테야마 정상 옆에서 요기를 한 후 세 번째 봉우리인 후지노 오리다테봉으로 이동하는데 왼쪽 무로도 고원을 내려보니 다테야마 산에서 발원한 물이 일본 최대 폭포인 쇼모 폭포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최고봉 오난지 야마봉을 출발하여 약 20분 정도 이동하니 세 번째 봉우리인 후지노 오리다테봉에 도착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360도 모두 조망할 수 있는데 우측 계곡에는 구로베 댐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준흥선에는 오난지 야마봉이 잘 가는 듯 손을 흔들고 있으며 무로도 고원에는 마구리가 연못과 유황연기가 조망되고 등반 방향에는 스케줄 같은 회색 능선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철우기 닷계, 뱃산, 마사고 닷계가 일직선으로 조망되는데 마사고 닷계 능선 좌우측은 회색 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 기슭에는 만년설이 있고 섬잣나무가 자라네요. 우측 나루사와산 연봉과 구름의 멋진 전경을 감상하면서 약 30분 정도 완만한 길을 따라 이동하니 마사고 닷계에 도착합니다. 정상 우측 능선에는 작은 산장이 있고 지나온 주능선에는 다테야마산이 높게 보이며 오후가 되면서 짙은 구름이 무로도 고온을 삼키고 있으며 종주능선에는 움푹 파인 계곡 너머 뱃산이 가로막고 방향 조절을 암시하네요. 마사고 닷계에서 완만한 경사를 내려와 평지 같은 능선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암석이 있는 경사 구간을 통과하면 뱃산 해발 2874m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철우기 닷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아쉽게 정상 부분이 구름에 잠겨 있네요. 짙은 구름이 몰려와 서둘러 이동하는데 종주능선 이동 중 구름이 엷어지면서 반대편 산록에 켄잔소 산장과 철우기 닷계로 가는 루트가 한눈에 들어오고 철우기 닷계 정상이 보일락 말락하여 애간장을 태웁니다. 구름에 따라 달라지는 전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철우기 고젠 산장을 지나 철우기 고젠 닷계 정상에 올라가 새로운 전경을 즐겨봅니다. 우측 계곡에는 두 개의 등반 루트가 있고 왼쪽에는 다이니치 닷계가
구름 속에서 모습을 보이며 능선상에는 다양한 암봉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암봉에 올랐으니 철욱의 닭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급변하는 기상 속에서 철욱기 닭개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구름 거친 광활한 계곡과 주변 전경을 조망할 수 있어서 등산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오늘 숙박할 켄잔소 산장이 발 아래에 보이는데 능선 통로는 섬잣나무로 막혀 있어서 수직으로 하산하여 정규 탐방로와 합류한 후 산장에 체크인합니다. 하산 직후에는 날씨가 맑았으나 오후 7시부터 기상이 급변하여 많은 비가 와 야간 매력을 즐기지 못하였네요. 다음날 새벽 4시에 철욱기답게 등반을 출발하여 약 35분 정도 정반하니 이푸코 철욱기에 도착합니다. 마의 철욱이 닿기를 올려보니 정상에서부터 하단까지 먼저 올라간 산느님들의 불빛이 보여 갈 길을 재촉합니다. 어둠 속에서 마의 철욱이 닿기를 등반하는 도중 주변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등반 위치가 구름 속에 갇혀 있네요. 멀리서 본 철욱기 닭개가 검고 웅장한 자태를 뽐낸 것처럼 등반 코스에도 급경사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고 많은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차 고도를 높이면서 암벽 위에 올랐으니 등반로 바로 옆에서 라이초가 아침 인사하듯 날개를 털고 있습니다. 약 50여 분 동안 쇠사슬 구간과 구름을 뚫고 올랐으니 마의 철욱기답게 정상 해발 2813m에 도착합니다. 새벽 산행의 특권, 일출 후 운무가 만드는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야간 산행의 피로를 털어버립니다. 구름이 엷어지면서 철욱기답게와 지나온 주능선이 선명해지니 잠시 넋을 잃고 자연에 몰입해 봅니다. 인증샷을 남긴 후 구름 속 멀리 보이는 철욱기답게 정상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능선이 평탄해 보이지만 표고 차이가 186m나 나고 고산이기 때문에 중간 봉우리들이 가파른 암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있는 구간입니다. 복도에도 녹지 않는 만연설을 지나 본격적인 암벽 코스에 진입하는데 앞서간 산우님들의 등반 모습에 스릴을 느껴봅니다. 이러한 암벽 구간의 등반은 지체 시간이 많지만 바위 하나하나가 다양한 뷰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전경을 카메라에 마음껏 담을 수 있습니다. 측벽에 설치된 쇠사슬과 바이크랙을 발판 삼아 안전하게 이동한 후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반대편 오른쪽에는 하산 코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네요. V자형 계곡을 지나 돌탑 부근에서 아침을 먹으며 운무와 어우러진 주변 경치를 즐깁니다. 주요 암벽의 곳곳에는 하산 코스와 등산 코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지체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네요.
화면의 암벽 구간을 올라서니 철욱기 닭개의 수직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직벽이 눈앞에 보이지만 급평사를 내려가서 두 개의 바위를 오르락 내리려 해야 도착할 수 있네요. 짧은 바위 구간을 통과하여 수직 암벽에 도착하니 지체가 시작되는데, 먼저 올라간 산우님들의 모습을 올려보니 스릴이 최고입니다. 아슬아슬한 수직벽을 통과한 후 앞에 있는 짧은 암벽에 올라가 뒤를 돌아보니 지나온 암릉과 마에츠르기 다테야마 삼산이 한눈에 조망되며, 그리고 앞에는 새로운 암벽이 빨리 올라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등반하고 있는 수직 암벽을 지나다 보니 산우님들이 철욱기답게 등반을 왜 그토록 갈망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리치 구간을 극복한 후 조망바위에 올라가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면서 긴장을 풀어봅니다. 지척에 보이는 정상을 향해 완만한 암석길을 올라가니 약 4시간 만에 철욱기답게 해발 2999m에 도착하여 인증샷을 남깁니다. 정상 주변은 칼날 암석으로 기암괴석을 이루고 있고, 멀리 카시마 야리가다케 일봉들이 구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어제 지나온 다테야마 산과 내일 등반할 다이니치 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광활한 계곡과 산야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철욱기답게의 멋진 전경을 가슴에 담고 멀리 연초록으로 보이는 다테야마산 환종주를 위해 올라온 코스로 다시 하산합니다. 하산 코스는 일부 구간에서 등반 코스와 다르게 진행되므로 방향 확인이 필요하고, 급경사 암벽을 내려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 수직벽을 내려온 후 앞에 보이는 암봉으로 올라가기 위해 중간 바위의 측면을 통과해야 하는데, 위험 구간에는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암봉은 철욱기답게의 수직 암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 올라갈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반대편에서 하산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망점에 올랐으니 마의 철욱기답게가 가까이 보이고, 내일 등반할 다이니치 닭개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화면의 암봉도 등반길과 하산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네요. 하산길은 마의 철욱기답게 옆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미련이 남아 마의 철욱기답게 정상에 올라가 구름에 묻혀있는 철욱기답게와 어제 걸었던 종주 코스를 다시 한번 조망한 후 너덜바위 길을 따라 하산합니다. 새벽에 어두움과 구름으로 보지 못한 주변 전경을 감상하며 하산하는데, 하산길이 쇠사슬 암벽과 너덜바위로 되어 있어서 지루함을 느끼며 하산하다 보니 어느덧 이푸쿠 철욱기답게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철욱이 닭개의 마지막 산자락이라고 생각하니 미련이 남아 시간을 가지고 주변 전경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데 어제 지나왔던 광활한 계곡과 켄잔소 산장이 한눈에 조망되고 주능선 넘어 다이니치 다케도 눈에 들어오며 특히 깊은 계곡 건너 우뚝 솟아있는 마에 철욱기 다케가 웅장하게 보입니다. 계곡에 있는 켄잔소 산장으로 내려와 점심을 먹은 후 다테야마산 환종주를 위해 산기슭을 오르난 완만한 등반로를 따라 주능선 즉 철욱이 고젠 산장으로 이동합니다. 경사면 등산로 주변에는 나무가 없고 너덜바위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따가운 햇산이 극성을 부리는데 마침 철욱이 고젠 산장 밑에 만년설이 있어 마음적으로 시원함을 느껴봅니다. 철욱이 고젠 산장에 도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철욱이 고젠 다케로 올라가 다시 한번 주변 전경을 조망해 봅니다. 산장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짙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여 급히 우중 등반을 준비하고 하산을 서두릅니다. 라이초 캠프장이 보이는 중턱에 내려오니 야생초가 만발하여 계곡 전체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으며 약 1시간 정도 내려오니 다테야마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을 만나 좁은 나무다리를 건너 맞은편 언덕 위에 있는 라이초 산장에 도착합니다. 산장 옆에 있는 지역의 계곡에는 유황으로 인하여 허옇게 변해 있고 유황연기가 품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산장을 출발하여 어제 지나온 캠프장, 개울을 지나 다이니치 다케를 등반하기 위해 해발 2380m 종주능선으로 올라갑니다. 다테야마산의 만년설이 만든 개울과 여명으로 밝아진 무로도 고원을 새롭게 조망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올라가니 종주능선에 도착합니다. 앞에는 오쿠 다이니치 다케가 우뚝 솟아있고 뒤에는 철욱기 다케와 철욱기 고젠 다케가 장벽을 치고 있는 듯 합니다. 주변 전경을 살펴보니 캠프장이 해발 2274m, 현재 위치가 2380m이므로 2450m인 무로도 고원은 숨겨져 보이질 않네요. 종주능선에는 큰 나무가 없어 조망점이 많고 주변 산록이 연초록으로 덮여 있어서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산 허리길을 진입하기 전 조망점에서 철욱이 다케의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네요. 산허리를 돌자마자 오쿠 다이니치 다케, 계곡 너머 철욱기 다케, 그리고 지나온 능선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무로도 고원도 조망되기 시작합니다. 산허리를 따라 고도가 높아지자 무로도 고원이 한눈에 보이고 캠프장 옆 조그마한 개울이 큰 협곡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슬 젖은 산딸기 군락지를 통과한 후 능선에서 멀리 바라보니 나말버스가 우뚝 솟아 내가 일본 제2봉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네요. 산허리를 돌아 능선에 올라서면 철흙기 닷개가 웅장하게 조망되고 고인 물에 음영을 비추어 인증샷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오쿠 다이니치 닷개 해발 2606m에 올라가 지금까지 등반했던 종주 코스를 둘러보면서 감회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가야 할 다이니치 닷개의 등반 코스를 관찰합니다. 오늘은 시계가 좋아 멀리 있는 계곡과 산들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조망되네요. 급경사 하선 후 종주 능선으로 이동하는데 무로도 고운 전체가 조망되고 첫날 약 1시간 정도 올라봤던 진입로가 길게 펼쳐져 있으며 마지막 등반 목표인 다이니치 닷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급경사에는 철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조망바위에 올라가니 마지막 산봉우리 중턱에 다이니치 산장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능선 등반로의 위치에 따라서 계곡과 무로도 고운도 다양한 형태로 변하면서 새로운 전경을 제공하고 있어서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바위 구간을 통과하여 첫 번째 봉우리를 올라서면 완만한 능선길을 따라 두 번째 봉우리로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봉우리에는 주변에 암석이 많아 도중에 멋진 암석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봉우리의 물구덩이를 지나 중간 다이니치 닷개에 도착하니 다이니치 산장이 보이고 철흙기 닷개가 점점 가려지고 있으며 걸어온 주능선도 길게만 보이네요. 산장을 지나 완만한 등산로를 따라 다이니치 닷개에 도착하여 인증샷을 남기고 주변 상황을 즐기는데 햇빛이 강렬하여 음량 차이가 심하고 구름이 많이 생겨 시야를 차단하며 또한 봉우리가 밋밋하여 주변 경치를 제대로 조망할 수 없네요. 하산 도중 이상한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네조가 바위 옆에서 놀고 있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철흙기 닷개와 작별하고 다이니치 산장을 출발하여 쇼모 폭포 입구 해발 970m 지점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하산합니다. 산 중턱을 지나 하단부에 이르니 넓고 광활한 평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이니치 평원에 들어서자마자 평상에서 잠시 피로를 풀고 난 후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치 만주 대륙에 있는 옥수수 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능선에서 1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산장에서 캔 맥주로 목을 축이며 체력을 보충합니다. 다이니치 평원은 고원 지역에 있는 습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평원을 통과하는 동안 뜨거운 햇빛 속에서 나무 발판을 밟고
평원 끝에 있는 우시 노고비로 이동합니다. 통로 주변의 나무가 높아지더니 갑자기 사다리가 나오고 커다란 나무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주변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주변 지형과 계속되는 철사다리, 이키바위를 깎아 만든 돌계단을 보니 범상치 않는 구간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반대편 계곡을 보니 수직 절벽 구간을 하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능선에서 하산한 지 약 3시간 20분 만에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여 10분 거리에 있는 쇼모 폭포를 조망하러 갑니다. 쇼모 폭포는 높이 350m로서 일본 최대 폭포이며 현재 전망대에서는 위치가 낮아 무로도 고원에서 본 전체 크기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쇼모 폭포의 물은 다테야마 산에서 만년설이 녹은 물과 광활한 무로도 고원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 협곡을 통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풍부합니다. 마음으로나마 세차게 흐르는 쇼모 폭포의 물을 마셔보며 철우기 및 다테야마답게 환종주 등반 소개를 마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